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어제 18년도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이 또 하락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급하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새 구두를 꺼내서 신었더니 바로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은 거의 폭락 수준이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갑자기 나온 악재가 있었을까요? 어제 악재가 나왔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빠진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유럽에 8월 경제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전 수치가 6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40입니다. 42. 예. 폭락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뭐 이렇게 거의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거의 뭐 한 20 얼마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30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40이에요. 42. 예. 그런데도 유럽은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어요. 이제 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원만 남았는데 뭐 하원은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올랐고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예. 이제 미국 쪽이 이제 커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일단 뭐 그런 거는 미국에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인데 그거를 연임을 반대하는 민주당 진보 의원들 워렌이라고 하는 그 여자 의원이 있는데 극좌파죠 그분이. 예.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연임을 반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월이 너무 이게 완화 정책을 너무 심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극좌파 진보 의원들은 반대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은 그 좋아합니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연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완화 정책을 쓰는 사람을 교체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제 연준 의원 중에 또 한 명이 뭐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그리고 뭐 이게 긴축 뭐 이게 자산 매입 축소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그리고 고용 지표 개선을 수개월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개월 더 확인해야 된다. 이런 지표를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메시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자산 매입 축소, 긴축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스텝이 유지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주게 되면 시장이 이제 그걸 계속 준비를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이제 의사소통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쪽의 악재라는 거는 4분기에 D램 가격이 5% 정도 내릴 것 같다. 3분기까지는 오를 것 같은데 4분기는 내릴 것 같다.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재고가 아주 타이트하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뭐 나온 얘기는 뭐 고객사들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 공급사는 재고가 낮은데 고객사들이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2주, 3주 정도 반도체 가격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3주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 마이크론이 5% 넘게 폭락했죠. 네. 마이크론만 폭락했습니다. 마이크론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크론만 빠졌다라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3위 업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빠졌던 하이닉스는 2위 업체가 되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1,30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하이닉스를 6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 나온 것만 1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여기만 나왔어요. 근데 매도가. 여기만 나왔고 나머지 매수예요. 매수고 크래프톤 이거 뭐 이틀째 매도를 하는 거니까 서비스 업종에 매도가 있었고 뭐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른 업종은 다 매수하는데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만 1조 7천억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만이 오늘도 빠졌다 같이. 예, 오늘 장중에 1% 넘게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대만이 이렇게 회복을 했거든요. 대만 시장은 2시 반에 마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회복을 해서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0.7%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대만이 올라오고 우리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근데 대만도 이틀째 지금 빠지는 거예요. 대만도 지금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TSMC는 1% 정도, 1.6% 정도인가? 그 정도 빠졌고요. 네, 그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대만 시장을 보면 같이 내려가고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대만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의 든든한 개인들 매수 때문이지 않을까. 오늘 뭐 전기전자 쪽에서 개인이 2조 원 넘게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좋은 점이죠. 네. 일단 뭐 반도체의 그 5% 가격 하락, 그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를 집중 매도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빠졌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4일째인가요? 네, 지금 지수가 4일째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수요일이니까 4일이네요. 4일 동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 하락을 그럼 그때 알았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어제와 다른 점은 환율이 더 올랐고, 네, 환율이 더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만 매도한다라는 게 확실해졌다. 네. 그러면 이거는 경기하고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8월달 수출 나왔는데요. 수출이 우리나라가 46% 증가했어요. 또 예. 작년 6월에서 8월까지가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시장이 예. 이 코로나로 회복하다가 이게 주춤했던 그 시기인데 그때 마지막 그 8월달이죠. 예. 그 8월달 대비해서 수출이 또 46% 증가했고 반도체가 44.6%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가 75.7%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은 99.2%가 증가했어요. 근데 승용차 수출은 마이너스 39%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이 과거 지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는 미래 4분기 가격 떨어진다고 지금 매도한다라고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이유가 아닌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도 많이 올라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간다면 우리 시장에는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네, 그 2018년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고 그때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높은 거죠. 예. 뭐 그럴 때면 당연히 우리나라나 같은 이 신흥국들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미국의 인프라 부분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환율이 더 올라갈 거고 당연히 안 좋겠죠. 예. 근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지난주하고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는데 주가가 빠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환율이 올라서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해진 게 매도를 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주식을 강하게 반도체 한 가지 업종에다가 강하게 매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예.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어차피 신흥국들은 다 안 좋아요. 예. 미국 시장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건데, 과연 지금 현재 그런 국면인가? 예. 블랙록이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흥국은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선진국은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리고 봉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서방 국가는 어차피 봉쇄를 할 생각이 없고, 아시아 나라 몇 개는 준봉쇄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 봉쇄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을 더 이상 정부가 빚을 내서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예.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봉쇄 말고 계속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 더 빠르기 때문에 뭐 봉쇄 가지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시장에 영향,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뭐 전망이나 이런 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주가 하락은 반도체 때문이다. 오직 반도체 때문이다. 오늘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과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매수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럴 때는 폭락한 종목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종목을 사야 할까요? 오늘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몇 개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업종은 다 매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2시 가까이 돼가지고 2시 전으로 1시 조금 넘어서 외국인이 추가로 또 매도를 했고 2시 넘어서 또 추가로 매도를 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툭툭툭 매도가 갑자기 뭐 1,500억, 3,000억 뭐 이렇게 한꺼번에 던져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매도가 나오니까 거의 한 3시 정도에는 공포감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관들이 급하게 주식을 더 던지는. 네. 근데 주식을 기관이 먼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이에 뒤따라가지고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끌어내려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네. 드문 경우고 그리고 지속되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급락하는 업종 반도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 이걸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올랐죠. OLED 뭐 소재 때문에 올랐고 그리고 그 PI 첨단 소재라고 해서 그것도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두 개가 덕산 네오룩스가 작년에 한 400억 벌었고 올해 한 500억 정도 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되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70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 한 900억 정도 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총 1조 8천억을 넘었어요. 두 가지 다 영업이익률이 한 27% 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게 비쌉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비싸죠. 근데 지금 기관들이 덕산 네오룩스를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영업이익률 27%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DTR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동아 타이어, 옛날에 동아 타이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작년에 700억을 벌었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450억 정도를 벌었는데 시총이 4,5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 자동차 부품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원래 높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10% 정도 돼요. 이 세 가지 종목을 보고 뭘 사야 되느냐, 지금 올라가는 쪽을 사야 되느냐, 폭락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걸 지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인가? 네. 하락 추세라면 떨어지는 거 사면 안 되겠죠.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네. 사면 안 되고 올라가는 쪽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하락이 반도체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가? 예,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자산 매입 축소, 긴축에 들어갈 것 때문에 빠지는 건가?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건가? 환율 올라서 빠지는 건가?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 저는 지금 얘기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뭐, 좀 그런데 하여튼 그거 때문에 빠진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급락한 종목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지루하게 1월 달에 반도체가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지금까지 7개월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어렵게 이평선이 밀집돼 가지고 그걸 돌파를 했는데 다시 뚫고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기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어느 걸 사야 되느냐 고민을 했어요.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아주 의견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 너도 나도 막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폭락할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리네요. 네.
일단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1.366. 우리나라 금리는 1.934. 예. 미국채 금리와 보조를 맞춰서 잘 올라가고 있고 격차가 잘 벌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유가가 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불안한 요인은 환율이 지금 1157원까지 올랐다라는 거고 달러가 지금 근래 중에서 최고점에 있다. 예. 근데 지금 뭐 다른 여건 같은 경우 균형 인플레이션, 10년 균형 인플레이션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추세를 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스프레드도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예. 다른 여건은 다 좋아요. 그리고 인프라 법안 통과됐죠. 네. 뭐 지금 현재 조금 걱정해야 될 거는 10월달, 11월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제대로 빨리 처리가 잘 돼가지고 채권 발행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가 제일 걱정인데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 현재 뭐 걱정할 게 거의 없다. 다만 2018년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긴축을 할 때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금리가 미국 금리가 2.8, 우리나라가 2.8이었고 지금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써야 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60%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기차를 예로 들면 전기차의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차지하는 게 40에서 50%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선호하는 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 조금 높은 배터리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 그거 배터리잖아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 쪽에서 지금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런 요건들,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다 지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지금 추세가 꺾여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렇게 매도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 매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또 이렇게 뒤집어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할 것이냐, 그거는, 경기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쪽을 사야 될까요? 오르는 쪽을 사야 될까요? 폭락한 쪽을 사야 될까요? 네.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또 만기 핑계도 대고 할 건데, 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